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는 10월달 비트코인 이야기와 소소한 여러가지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또 10월달 주요 이슈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거의 추석 시즌이 이제 개천절과 붙어가지고 거의 뭐 이야기가 나올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묻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RBA 통화정책회의가 이번에 좀 중요합니다. 근데도 좀 무난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 내용,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여의도 세계 불꽃 축제가 아무래도 또 4일날 연달아 또 있다 보니까 교통정체 별로 좋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보게 되면 가장 큰 건 베이지북하고 한국의 금통위가 18일, 19일날 있고, 그 다음에 22 통화정책회의가 26일날 있으며, 30일날 기준점으로 30, 31일날 BOJ 통화정책회의와 미국의 FMC 회의가 같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추석 되돌아보는 시간대로 한번 준비를 또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는 50을 깨고 추석에 다시 회복해서 50을 다시 채워주는 구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반면에 또 어찌 보면 3,700만 원을 다시 복귀하고 3,8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POW 코인들이 덩달아 같이 좋은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추석 지나고 나서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나쁘진 않는 결과치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끝났기 때문에 추석에 있는 방향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어찌 보면 추석이 끝나는 요 시점에서 거의 방향성 거의 안 잡히다가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는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10월의 분위기는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게 되면 10월 거의 좋았던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스타트도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래도 한 평균 정도 회복 구간을 찍어주는 10월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좀 우려되는 국내 소식 몇 가지를 또 하나 또 준비를 해본다고 하면, 기업 대출 현황에서 개인 사업자 비중도 생각보다 큰데 이번에 증감률이 기업 쪽에서 좀 많이 두드러지게 늘어났다라는 점이 오히려 좀 컸고, 그리고 A급 이하 채권은 쳐다도 보지 않는 시장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니 아무래도 PF 쪽은 조금 내년 되면 가장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최대 보유국은 미국이다.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 최대 보유국 미국, 그 다음으로 2등은 중국, 바이낸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최대 보유, 한국 비트, 이더 별로 없고 오히려 리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7년 리플 펌핑 사기 때 받은 물량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 있다. 이거는 거의 팩폭이기 때문에 반론화 하시거나 그럴 수가 거의 없을 건데, 이걸 만약에 반론화 한다는 건 현실 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갔던 기록들은 기정사실은 받아들이면서 시장을 바라보아야 어떻게 보면 수익도 되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또 그게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현실을 부정하면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수익 내기도 상당히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약 100만 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ETF에 좀 약간 장애물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보유국은 맞긴 하지만 거래소 기반의 우선순위 기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ETF에 여전히 장애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SEC 딴지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SV가 비트코인 대비보다 어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감기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캐시나 SV에 따른 움직임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덩달아 좋아지고 있는 형태인데요. 요즘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 자금이 잘 모이는 쪽과 모이지 못하는 쪽, 그리고 VC도 신생을 좀 띄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체력도 안 된다라는 거, 디파이 쪽은 어떻다? 외부에서 자금을 좀 땡겨가지고 그 이자 부분을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다이 친구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수익을 만들어내서 코인에다가 집어 넣어주고 있는 기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이 오히려 크립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옛날처럼 오히려 그냥 기존 대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코인 안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 좀 기형적인 이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형적인 산업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1세대 코인들이 조금 더 주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이 좀 괜찮은 초창기 1세대 코인들이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위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잘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이런 형태가 나올 때 기존에 있었던 전저점을 또 가져다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당한 가격의 알트코인도 좀 관심 있는 건 꾸준히 잘 매입을 해놨다가 보는 시점이 나중에 또 괜찮게 쏠쏠하게 또 수익성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보셔라. 그건 어떻게 볼 필요성이 있냐? 그만큼 괴리율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익 대비에 있는 괴리율 추이가 어느 정도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80-90% 넘게 나와져 있는 그런 코인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지난 1년 동안에 있는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어느 정도 수익성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리플 이제 조만간에 수요 행사도 있고 약간 민구적 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POW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는 놈만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심히 잘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디파이도 디파이 나름대로에 있는 주력 있는 디파이들은 분명히 먹을 게 있을 것이고, 레이어2도 시장이 상당히 이제 활활 불타오를 때 그제서야 레이어2가 분명히 빛날 것이기 때문에 왜 지금 레이어2 안 가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신다고 하면 여전히 재밌는 장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남은 2개월 부분도 잘 전략화 잘 준비를 해두신 다음에 또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나쁜 결과는 거의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외부적으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번에 바이든 이 셧다운 부분에 있는 기간 내용이 이번에 그나마 가까스로 이번 조금 넘기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게 잘 마무리가 되었던 점이 오히려 나스닥도 어느 정도 충격도 좀 덜했고, 그게 오히려 비트코인의 또 영향도 나쁘진 않게 좀 잘 또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10월달 어느 정도 좀 잘 가는 자리, 적당하게 또 가는 자리만큼 우리 또 마음 잘 추스리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2달 또 올해 어떻게 잘 보냈는지, 무엇을 내가 놓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될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난 2023년도 잘 정리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